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순환은 그 부동산 공법 2차 문제집의 부동산 공법 문제를 보실 시간이죠. 자, 그 이론 내용을 이제 한 번은 보셨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한 두 번 보시고 또 문제 보시고 또 이론 보시고 문제 보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가시자고요. 그 문제를 보실 때 제가 권하는 방법은 문제집을 두 권 준비하시는 겁니다. 한 권을 더 추가 구입을 하시든 또 아니면 한 권을 복사를 하시든 해서서요. 하나는 좀 깨끗하게 놔두시고 두꺼운 종이 엽서 같은 경우로 아래 답을 가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쭉쭉 읽어가시면서 OX를 골라내실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그거는 깨끗한 문제집 한 권은 놔두시고 또 이제 하나는 메모도 하시고 내가 몇 번 틀렸는지 틀린 횟수를 하면은 좀 그렇거든요. 횟수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공부하셨던 날짜 한 번씩 쓰시고 날짜 쓰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하셨다 그러면 0305 그다음에 5월 7일 날 했다 0507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이걸 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 권은 깨끗하게 가리고 그 자체로 보면서 쭉쭉 답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권은 여러 가지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설이 바로 아래 있고 해설 보시면서 충분히 메모하실 내용이 따로 없을 정도로 해설을 충분히 다뤄놨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표시할 것들은 있겠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책 3쪽이죠. 앞에 이제 공법 6개 법 있는 건 다 아시고 아무튼 이론과 문제를 번갈아 가시면서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점들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맥을 잡고 또 이론 공부를 들으셔야죠. 반복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3쪽 이제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이니까 국토계획법 전반에 대한 설명 간단히 짚고 가도록 하시죠.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40 중에 12문제. 그런데 그 12문제 이지만 공부하시는 분량은 반절 가까운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개발 땅, 보전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전국 모든 땅의 용도 지역 4가지 정해놨습니다. 도, 관, 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입니다.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의,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도, 그다음에 세종과 제주, 특특 있지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지만 그건 초점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이 우리 생활이 일상생활이 특광시군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세 글자 도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각각 특광시군,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산 뻘겋게 깎아놓고 좋지 않취해 놓으면 안취하면서 산을 깎아놓으면 무너져서 아랫동네에 큰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상이 국토계획법의 핵심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마다 우리 특광시군마다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 시를 어떤 모양으로 군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걸 위해서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 가는 거죠.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영향 미치는 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실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중요하고 저상권에 영향 미치는 결정들은 엄청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곧 보실 앞글자 7개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러니까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이상들은 그러니까 이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자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끊어지지 않죠. 한강에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군데 같이 뭔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 이상을 묶어서 그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앞부분에 있는 게 지금 1장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총론과 1장, 2장 앞서서요. 국토계획법 총론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있습니다. 뭐 총론은 이상에 대한 얘기고, 뭐 용어 정의는 각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실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도시군이 있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세 글자 어디에서는 도시군에서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요.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칼로 무자르듯이 끊어질 수 없으니까 둘 이상을 묶어서 그러니까 둘 이상을 광역이라고 하는 거죠. 광역버스 한 시 안에서 한 군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하는 버스입니다. 둘 이상을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권역이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이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이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큰 그림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생활에 중요하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것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에서 보실 내용이요. 그러니까 크게 관청과 절차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 보시기 전에 기본 틀을 잡고 문제를 가시자고요. 뭐 이론서에서 기본서에서 다 보신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3쪽에 1번 문제 해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2, 4, 5 절차가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 권수승 권국도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게 그 아래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광역계획권에서 보실 때 관청은 권수승 권국도이죠.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권수승 권국도냐 혀에 붙여두시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이론서 두 번은 들으셨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고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이면 누가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충청남도 경기도에 걸려 있으면 도지사보다 더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둘 이상 시도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 아랫사람 누가 계획 세워서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 세워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줍니다.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랫사람 시장군수가 같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올리고요.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승인해서 그러니까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와 도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도 그러면 17개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해서 그러니까 특별시 하나, 그러니까 관청 탓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도 아래 시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를 잘 지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그러니까 도 8개,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하나가 있습니다. 17개이죠. 17명이 지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니까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도지사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의 윗사람 도지사와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시도지사와 시도지사 17명과 그러니까 8명 시장 군수의 윗사람 그러니까 8명 도지사는 다른 거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수순 권국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권수순 권국도.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그러니까 계획 세워 5년이라 3년 지나도록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요. 그러니까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 그다음에 의회견 청취. 승인할 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한다. 다음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검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 거 흔들면 아래 거,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을 흔들면 아래 거 싹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검토,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물론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이 절차를 거쳐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변경은 가능하지만 때 됐다고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 하지 않는다고요. 검토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변경할 수는 있죠.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다 끝났죠. 그러니까 권수순 권국도인 거고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의견, 의회의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공청회다. 다 됐습니다. 이거면 해설의 핵심적인 내용 다 짚은 거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 1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 한 번 읽으면서 딱 짚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를 빨리 읽으시고 그러면서 핵심적인 걸 찾아 짚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둘 이상을 묶는다고요. 권국도, 권수순 권국도, 권국도, 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그래서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로 갑니다. 공청회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맞죠. 그러니까 권수순 권국도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몇 번 푸시다 보면 이제 그 문장도 다 아시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보시면요. 권수순 권국도를 정 안 어려우면 권수순 권국도만 쓰시면 되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거나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거죠.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러니까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군구 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X요.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요?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만 지우면 되지. 그러니까 생활권익이 특광, 시,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가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죠. X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같이 계획을 세울 때는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그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죠. X요. 또 뭐 시군 그래도 틀리죠. 그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의회, 시장군수일 때는 시군의회. 4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승인해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국토부 장관 승인해서 누구한테 보내줘요? 시도지사에게 보내주죠. 협의했던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내주죠. 시도지사가 일반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맞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권수순 권국도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 쪽이요. 4쪽에 2번 문제.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특, 시 또는 군 대상으로 지정한다. 맞죠? 광역계획권, 광역이 뭐예요? 둘 이상이죠.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의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특 넘어가셔도 되고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권수순 권국도,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맞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러니까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 국가계획 3년 내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부 장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관청은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를 자주 좀 써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틀들을 잡아두시고 조금만 지나고 나시면 익숙해지시면 별거 아니에요. 설마 주소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갔으면 주소, 그러니까 어디다 무슨 신청서에다 주소 쓸 때마다 그거 꺼내보고 다시 써야 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주소는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 주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있지만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내 주소의 각각 급들이 옆이 어느 곳과 같이 있는지 그걸 떠올리시는 거죠. 뭐 남성으로 얘기하면 군대요. 몇 대대, 중대, 소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성분들로 얘기하면은 그 뭐고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시어머니, 팩하고 누워있는 며느리 1, 2, 3 해도 되고요. 학교로 얘기하면 뭐 교장, 뭐가 그다음에 뭐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그러니까 학년 주임, 그다음에 각 학년 담임 각 학년에 각 반 담임 선생님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중하, 그러니까 그 급이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국가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세워야 됩니다. 국가가요. 5번. 광역도시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X요. 용역용 입지 기계 정은 무슨 계획 사항이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인 거죠. 답은 5번. 그러니까 3번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2번 문제 틀린 것은 읽다 보면은 그래도 어디서 들어본 게 좀 많아요. 뭐 읽다 보면 어디가 좀 뭐 이상한 게 걸려요. 그러면 그게 답인데 3번 옳은 것은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그러다 보면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관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그냥 말이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뭐예요? 중앙이잖아요. 중앙 국가인 거죠. 국토부 장관이 뭔가 할 때 하는 곳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7개를 얘기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226개를 얘기할 때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협에서는 구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경기도 얘기할 때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충남을 얘기할 때는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여기는 중앙이고 여기는 지방이라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인 거죠. 지방 X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이 맞습니다. 예외사항이죠. 예외사항입니다. 지금 이쪽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3개 시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3개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정했고 3개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와야죠. 그래서 충청남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의 3개 시군이니까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3개 시장군수가 세워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3개 시장군수 만나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겼으면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재산세, 주민세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셋이 싸운다고요. 싸울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기본소에 있던 겁니다. 우리끼리 계속 앉아서 싸우기만 합니다. 도지사 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또 아니면 우리끼리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도지사님 앉혀놓고 싸우기 뻘쭘하니까 도지사님이 당신 직접 와서 세워주시죠. 지금 이 두 번째 흐름이죠. 요겁니다. 요거는 애당초 국토부 장관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충청남도 내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일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국토부 장관과 관계가 없다고요. 도지사가 내려가서 계획을 세워서 지가 확 승인해서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이쪽에서 포기했으니까 도지사가 내려가서 계획을 세워서 승인해서 가는 거지. 국토부 장관 승인받지 않는다고요. 윗줄과 아랫줄이 다른 거죠. 뭐 앞동네 사녀, 저 뒷동네 사녀,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그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받지 않는 거죠. 2번 맞고요.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이니까 뭐 동그라미 2번 또 잘 모르시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읽으실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답은 뭐 다음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중앙 행정기관의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했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했죠. 그러니까 지정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변경할 수 있고 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죠.
지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관계된 사람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한 사람이 변경하는 건 당연하고요. 결정할 때 밟아왔던 절차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고요. 찌끔 변경할 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법 그 기본서 들으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동그라미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식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앞동네는 앞동네고 뒷동네는 뒷동네죠. 그러니까 도에 걸렸으니까 도지사가 지정해서 시장 군수가 세워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 거지.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갈 일은 아니죠.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없다 X요. 둘 이상을 묶는 게 광역계획권이죠. 둘 이상을 묶습니다. A와 B를 묶는다고요. A, B 통째로 다 묶으면 개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큰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강이 흘러가고 있고 이쪽 산자락은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거단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어떻게 맞물리게 배치를 할 건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둘 이상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만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식선이긴 한데 몇 번 이제 들어보셔야 상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3, 4, 5가 틀렸고 2번이 맞습니다. 3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도 지엽적인 내용이고 동그라미 3번도 그렇고 동그라미 5번도 그렇고 약간 다 지엽적인 수준들이었죠. 그러니까 지엽적인 내용들도 문제 지문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3번 문제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관할에서 세우는 게 아니죠. 관할, 내 구역, 내가 계획 세운다. 그 관할, 그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요. 이렇게 그 영화들 보면은 조폭 영화들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폭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힘을 갖고 법을 무시하고 힘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 힘과 폭력으로 이걸 갈취해가는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쪽 영화 나오고 또 영화 보면은 뭐 비장한 듯 하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뭐 내 구역, 네 구역, 뭐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뭐 그런 구역들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구역 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은 뭐고요? 그러니까 이쪽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인 거지. 여기는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거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 관할 자체가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반드시면 반드시 틀려요?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면 의심을 할 뿐이지 반드시 틀린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광역이라는 말 자체가 둘 이상이죠. 반드시 둘 이상 맞습니다. 2번 맞고요. 그러니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광역도시를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3번 계획 세워 우니라 세 글자 몇 년요? 3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됐으면 수립해서 그러니까 3년 안에 승인 신청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2년도 틀렸고 동그라미 3번은 첫째 줄도 틀린 거죠. 첫째 줄이요. 그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곳 안에 있는 시도지사 또 아니면 그 시장군 그곳의 책임자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또 아니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행은 반드시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거 없죠.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시험에서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이 계획 두 가지 갖고 그 내용 갖고 시험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만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만 알면 되는 거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고 그 용용용 입지 기계정의 지구 단위 계획의 기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용가 교환 배합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 계획은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틀렸습니다. 5번 광역도시 계획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그냥 방향인 거죠. 방향인 거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은 뭐예요? 해설 동그라미 5번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을 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 기반 시설 결정을 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안에 합니다. 3년 돈 없으니까 나중으로 밀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2년 안에 발표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그 가운데 기반시설의 결정,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부터 2년 안에 발표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5번 이제 이런 것들이 귀찮은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 들은 거고요. 가구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어디서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 족보가 다른 건데 붙여놨다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고요.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 발표해야 된다. 또 있습니다. 전혀 족보가 다른 거죠. 전혀 엉뚱깽뚱하게 해놓으면 그건 쉽게 걷어낼 수 있지만 어디선가도 보고 어디선가도 봤는데 그것을 족보가 다른데 갖다 붙여놓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족보가 어느 자리인지를 잡아내셔야 되죠. 따라서요. 세부적으로 깊게 파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서 보실 때도 그러니까 막 깊게 외운다고 하시지 마시고 꾹 참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셔가야죠. 그러셔야 뭐예요? 큰 틀이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래서 한 세 번째 보실 때는 기본서를 보실 때는 목차를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계속 혀로 소리 내시면서 들으시고 하면서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쯤 들으실 때는 들으시면서도 목차를 손에 쓰고 그때만은 딱 한 번만 그러니까 그때만은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누르시고 정지 누르시고 목차 쓰시고 들으시고 목차 쓰시고 들으시고 목차 쓰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큰 틀이 잡히면은 자리들을 잡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4번도 5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었죠. 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시설 위에서 행하는 타인토지 출입 등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 되어 있네요. 출입 등 세 글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다음 쪽 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부터요. 5번 문제 해설이 다음 쪽에 있죠. 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은 지우고요.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할 때 개인 땅에 왔다 갔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A분 토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공적 활동해야 되니까 개인 땅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출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추밭 상추밭 위로 트럭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올리거나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 오대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매화나무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 측량하는데 걸린다고 동그라미 3번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의받지 않고 하는 겁니다. 피해가 작으니까요.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이거는 피해가 큰 거죠. 그래서 동의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칸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타인토지에 침입하려면 며칠 전요? 7일 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일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은 여기는 땅 주인이요.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땅 주인이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일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자 합니다. 땅 주인이 못 지나가. 못 지나가는 거죠. 못 비어. 그러면 못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건 오래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못 지나가. 못 비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길게 둘 필요가 없어서 3일 전이죠. 됐습니다. 뭐 된장도 깨뜨렸을 때 그 개인, 공무원, 월급에서 깐다, X.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다 된 거죠. 다 됐습니다. 문제 가시고요. 그러니까 5쪽이요. 5쪽에 5번. 타인토지 출입 등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그 문장 중에서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세 가지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없이 X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출입을 위해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일출 전, 해 뜨기 전
새벽 3시요. 그러니까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라겠죠.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출입은 동의받지 않지만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타인 토지에 침입이죠. 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 침입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전 X요.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5번 적법한 절차인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된장 똑쟁이랑 깨뜨렸다고요. 보상 책임은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X요. 개인 월급에서 까냐고요. 오늘 그 공무원 개인이 아니면 회사 직원 한 명이 난 깼다고요. 근데 나는 돈 없어. 그러면 된장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 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쪽 6쪽이요. 6쪽에 6번 문제. 국토계획법 소유자가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여기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상 도로 녹지 도시공원 등 결정으로 토지용 제한.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지 마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간불에서 건너지 말아요. 그러면 빨간불 때 안 건너고 서 있을 테니까 돈 내놔. 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다가 상업지역 정했습니다. 상업지역에 근유 1중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요.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보다 좀 못하죠. 내 땅 일반 상업지역 정해놨으니까 돈 내놔. 안 주죠. 내 땅에 상업지역 정해놨으니까 돈 내놔.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려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생활해야 되는 공적인 제한들이 따르게 된다고요. 그런 제한은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 일사용, 장애물을 제거한 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손실이 생기면 보상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동그라미 2번은 대상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땅값 떨어졌다고요. 동그라미 4번 시가와 주중구역 지정. 그러니까 일정한 행위를 못한다고요. 동그라미 5번 용도지구 지정. 일정한 행위를 못한다고요. 이건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끝에 제한. 동그라미 3, 4, 5 끝에 하락, 제한.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7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본 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입니다. 도시군이니까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우리 시군은 앞으로 그러니까 칠판 이쪽까지 좀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 어떤 시군을 만들겠다 정한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정도 권한이 된다고요. 자기가 직접 계획을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 구수는 지 윗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가지. 그다음에 A+B 인접한 거 포함할 수 있다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차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절차 똑같죠.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그 기초조사, 그러니까 공청회, 의견 청취, 그러니까 확정하거나 승인할 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승인 또는 확정하게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용이 한두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죠. 자, 보셨고요. 문제 보시죠. 7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정비에 대한 내용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첫 번째 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몇 년 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항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년 안에 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칠판 조금만 더 가주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냥 상식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는데 위 거 있으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맞죠? 1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래 거, 위 거 다르면 위 것이 우선한다. 맞죠?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 등 자연적 여건,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기초조사 해야죠. 계획 수립은 기초조사 합니다. 기초조사에 별별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돈도 가장 많이 들인 게 기초조사인 거고요. 3번 맞고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맞죠? 여기는 공청회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공청회,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자리가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죠. 5번 특별시 광역시 특특에서 수립되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 X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지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9번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소를 송부하고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맞겠죠? 특광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은 스스로 확정,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올려서 승인 신청, 도지사가 승인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줘요? 시장군수에게 내려보내주겠죠. 1번 맞고요. 2번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맞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이죠. 3번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여부심의 확정, 여부심의 승인, 여비 관청 내 그 문서 교환을 하는 거죠. 문서 발송하는 겁니다. 원본 사본 보내면 저쪽에서 답변서 의견서 보내라고요. 30일 맞습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맞죠?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몇 년마다 검토할 거고요. 5년마다 8년마다 검토할 거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검토합니다. 3년이 틀렸고요. 따라서 뭐 이런 것은 이렇게 딱 어느 한 가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험을 보실 때요.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읽어봐야 옳고 틀린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공법은 좀 덜합니다만 중개법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토시 하나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시험법에는 제한 조금이고 문제 똑같이 40문제를 내려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문제가 나옵니다. 공법에서요. 문장들을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내용을 다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숫자 틀린 건 틀린 거죠. 숫자는 쉽게 기억하고 계세요. 숫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숫자요.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30일,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3년, 3년마다 타당성 검토 X, 5번 틀렸죠? 네, 5번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10번 문제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X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아래 것, 위 것 다르면 위 것이 우선한다. 맞죠? 맞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X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죠. 용역용 입지 기계정, 용역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인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맞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한거리가 아니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사항이 아닌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X 틀렸죠.
이건 어쩌다 한 번, 이것도 어쩌다 한 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들에서는 이 절차 중에 뭘 생략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광역도시계획도 생략한다 없고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생략한다 없고 딱 하나 예외 붙어 있는 게 기초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데 기초사 내용 가운데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런 것들은 뭐 5년 안에 크게 바뀐 게 아니니까 5년 전에 했으면 그거는 생략할 수 있다. 그 한 토막만 있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요. 10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저금 또 정비한다. X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 옳은 것이니까 뭐 숫자 전체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도 되겠네요. 틀린 것은 숫자부터 보셔서 틀렸으면 틀린 건데 옳은 것이니까 같이 가보시죠. 동그라미 1번. 도시군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숫자를 읽어서 그게 옳든 틀리든 나머지들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1, 2, 3, 4, 5 다 읽어가는 게 나으시고 그 다음에요. 틀린 것은 옆쪽이요. 9번 문제가 틀린 것은 쭉 보니까 숫자 2개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30일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3년 틀렸죠. 그래서 5번 동그라미 5번 지문 9번 문제의 5번 지문이 틀린 거였죠. 다시 오시죠. 11번 문제예요. 옳은 것은 1, 2, 3, 4를 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X 틀렸죠.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 승인이 다른 거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할 일이 없고요. 여기서는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것 빼고는 국가가 개입할 게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일이니까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한다. X 틀렸죠. 용용용 입지 기계정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은 숫자 3 공익사업 3가지이죠. 공익사업 3가지 기계정 기반시설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다음에 개발사업 결정하면 개발사업 정비사업 결정하면 정비사업 공익사업 3가지죠. 다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X 틀렸죠. 몇 년짜리 계획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보면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돼 있고 법 시행령에는 몇 년짜리 계획이라는 거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고자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달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X 틀렸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입니다. 심의 거쳐야 되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겁니다. 국민 재산권과 관계가 없는데 국민이 그거 올래 그르네 그것 갖고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래서 11번까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보셨습니다. 핵심적인 사항들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쭉쭉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아까 제가 말씀 2권이요. 지금 11번까지 해설 들으셨습니다. 그럼 깨끗한 문제집 하나 놓고요. 11번까지요. 쭉 풀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11분 안에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곧 까먹으셔야죠.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고요. 까먹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11분 안에 풀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뭐 나중에는 깨끗한 문제집 쭉쭉쭉 읽어가시는데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